1분에 10번 이상, 또 10초에 막 3번씩 이렇게 연달아 트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하루에 100번, 200번 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달 정도 치료 후에 두 분 다 트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더드림아니언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트림이 몇 번 나오시나요? 보통 사람은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두 분은 달랐습니다. 밥을 드셔서도 아니고 탄산음료를 마셔서도 아닌데 하루에 100번, 200번 넘는 트림이 나왔어요. 꺽꺽꺽 멈추질 않는 거죠. 1분에 10번 이상, 또 10초에 막 3번씩 이렇게 연달아 트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그냥 수시로 트림이 나오는 거예요. 소화가 좀 안 돼서 트림이 자주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대화 중에도 가만히 앉아있어도,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쉬지 않고 트림이 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어깨를 잡거나 진료실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트림이 더 심하게 쏟아지는 거죠. 본인들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셨던 거죠. 두 분 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었고요. 소화기 쪽으로 여러 곳에서 검사도 해봤지만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상이 없는데 하루에 100번, 200번 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분들 저한테 오셔서 한약 치료하고 추나 치료하고 한 달 만에 트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일반적인 소화기 치료로는 잘 안 낫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트림이란 건 원래 위장 속에 있던 가스가 올라오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밥을 빨리 먹거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 안에 가스가 많아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트림이 있습니다. 영어로 슈퍼 게스트릭 벨칭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트림과 이제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트림은 위장 안에 있던 가스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슈퍼 게스트릭 벨칭은 식도에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숨을 들이쉬거나 음식을 삼킬 때 외부 공기가 식도로 살짝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버리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공기가 살짝 들어가는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게 이런 비정상적인 트림입니다. 그래서 위장에 가스가 전혀 없어도 트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공기가 식도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횟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일반 트림은 위장의 문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트림은 식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식도에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까요? 이건 바로 근육의 긴장 때문입니다. 이 식도에는 괄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꽉 닫혀 있어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식도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을 뚫고 지나갑니다. 이 횡격막이 있으면 식도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죠. 이 횡격막은 가슴과 배를 나눠주는 큰 근육인데 이렇게 식도가 뚫고 들어가서 위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식도 괄약근과 횡격막 근육, 이 두 근육이 긴장을 하면 자꾸 공기를 위로 내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밑으로는 못 내려가니까요. 근육이 긴장해서 공기를 자꾸 내보낸다.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은 트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누가 더 만지면 심해질까? 이 두 분들의 이제 특이한 증상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외부 자극이 오면 순간적으로 긴장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미세하게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 괄약근과 횡격막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식도 안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게 되면서 트림이 순간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고요. 몸 전체의 근육의 긴장 패턴이 있다. 특히 식도괄약근과 횡격막 근육의 긴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두 분은 그동안 여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으셨을까요? 이분들은 일단 트림을 하시니까 내과로 가셨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화기 치료는 위랑 장을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위산을 줄이거나 위장의 운동을 조절하거나 위 안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방향이죠.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너무 과도하게 많은 트림은 이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식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또 식도에서도 어떤 내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식도의 괄약근이라는 근육, 또 횡격막이라는 근육, 이 두 개의 근육이 긴장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과 치료로는 잘 나을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결국 근육 긴장을 풀어줘야 낫는 것이죠. 위장 자체에는 문제가 크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도하게 많은 트림은 이 식도괄약근과 횡격막 근육, 이 두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께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횡격막 근육과 식도괄약근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이 한약에도 그냥 단순히 트림을 억제하는 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해결하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추나 치료를 했습니다. 이 추나 치료를 하면은 척추의 밸런스가 바로 잡히면서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는 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주면 정말로 소화기 기능, 또 이런 트림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추나를 했는데 복통이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나 치료까지 병행을 했고 한약 치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정도 치료 후에 두 분 다 트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화 불편함도 함께 좋아지셨어요. 이 횡격막 근육이 긴장하면 그 밑에 있는 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화 불량도 생기긴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좋아지셨고요. 본인들도 이게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거였나?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거였나? 되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증상이 없는 채로 유지되고 계시고요. 물론 이런 증상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증상이 오래됐거나 다른 요인이 겹쳐 있으면 한 달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치료의 방향이 맞으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루에 100번, 200번 이런 트림으로 일상이 힘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남의 이렇게 몸이 손에 닿을 때 더 심해진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 그 근육의 긴장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 더 보시고, 또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내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